95쪽 펴보자. 95쪽에 적용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 발음법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사항만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실 평상시 이 단어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발음해야 하지? 이러고 헷갈리는 문제가 생길 때 선생님은 물론 검색창을 켜서 검색하면 어학사전이라든지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글도 많이 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자세하고 진짜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을 때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방문하곤 합니다. 온라인 가나다 게시판이 실제로 있어요. 보면 구글에서 이제 국립국어원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검색하자마자 이렇게 온라인 가나다 게시판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국립국어원으로 접속을 하면 이렇게 사전, 국어 상담, 어문 규범, 공공언어 개선 이렇게 이 국립국어원에서 하는 업무가 크게 4가지가 딱 떠요. 기본적으로 어문 규범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방금 수업 시간에서 배웠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이렇게 딱 있고요. 국어의 4대 어문 규범 내가 그때 한글 맞춤법 쓸 때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한글 맞춤법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면 원칙으로 한다 부터 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에 비해서는 훨씬 자세한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이 필요하다,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항상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 뭐 여러 가지 있고 이런 어문 규범 보셔도 되고 우리가 지금 본 거는 국어 상담, 온라인 상담, 가나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어문 규범 어법, 대사전 내용 등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써 놓았어요. 걱정하다와 그래서 걱정하다와 걱정되다의 차이 이렇게 글을 눌러보면 누군가가 9월 27일에 등록한 질문이네요. 걱정하다와 걱정되다의 차이에 관해 의문이 생겨 질문 드려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네가 정말 괜히 걱정되겠다 라는 문장과 걱정하겠다 라는 문장을 비교해 봤을 때 걱정되다를 사용한 경우가 자연스럽고 걱정하겠다 라고 하면 어색한 느낌이 든대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 국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이시거나 국어 교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좀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계세요. 이런 사소한 질문들을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 물론 어학사전, 네이버나 다양한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자주 묻는 질문 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싶을 때 여기서 선생님은 검색을 하고는 해요. 글의 품사나 이런 거 좀 궁금해하네. 글의 감탄사라고 하네요. 신기하다. 동사 그리하다를 줄여서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쓸 때도 있고 형용사 그러하다의 활용형도 모양은 그래 보여도 비싼 거야 이렇게 그래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말들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재미있다. 나만 재밌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온라인 국어 가나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셨고요.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본격적으로 6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발음 및 표기 질문 6가지 여러분 답변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정답이 무언지 확인해 보고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좀 필기하면서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1번 질문. 막다는 막다로, 말가는 말가로 발음하는 것이 맞나요? 답은 O죠. 왜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리을 기역은 자음 앞에서 기역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겹받침의 발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디귿 앞에서 리을 기역이 기역으로 막다로 발음되는 거고요.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조사나 말이 왔을 때, 그러니까 말가처럼이죠. 막다의 말기라는 그 어간 뒤에 뭐뭐 어와 같은 연결 어미가 결합을 한 거죠. 이때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겹받침에서 앞에 것은 그대로 끝소리로 발음을 해주고 겹받침에서 뒤에 것은 두 번째 음절의 첫소리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연음 규칙이다 라고 했어요. 연음된다. 다음 2번 무릎이 이죠. 무릎이라고 자꾸 나 무릎이 아파 이렇게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무릎뿐만 아니라 좀 많이 틀리는 거 이제 파스로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파트로 사실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다. 너 그 사람 말이라면. 이런 식으로 자꾸 티읕의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팥 하고 끝날 때 이제 디귿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시옷으로 음절의 끝소리를 바꿔서 연음을 시켜서 팥으로 이렇게 발음해. 또 뭐가 있냐면은 야 부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엌에서 이렇게 또는 꽃이라고 해야 되는데 꽃이 이렇게 발음해요.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을 잘못 적용해서 발음을 하는 틀린 경우예요. 틀린 경우. 그러니까 발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자주 틀리는데 우리 항상 헷갈리지 말고 앞 음절의 받침이 뒤에 요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앞에 1번하고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왔어. 그럴 때는 그냥 앞 음절의 받침이 뒤 음절 첫소리로 연음된다. 무릎이가 맞다. 부엌에서 파트로 꽃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못 발음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아까 그 사례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원칙을 알면 이제 매 사례에서 여러분이 잘 발음할 수 있어요. 자꾸 적용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나는 어떻게 발음해야 하나요? 자, 보통 이게 있잖아. 히읗이니까 음절 콧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꾸고 타 하면은 얘를 따로 발음돼야 되나요? 아니죠? 낮다. 요거는 오히려 이제 낮다의 발음이죠. 낮다의 발음. 그러니까 지금 낮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거는 오히려
낮다, 우위에 있다 라는 것의 발음을 이렇게 해요. 나타의 발음은 적어보세요. 둘 다. 이렇게 합니다. 나, 타, 나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히읗과 첫 음절의 끝소리 히읗과 다의 디귿이 만나요. 그래서 얘가 티읕이 돼요. 나타. 이런 걸 보고 이제 음운의 축약이라고 해요. 축약. 소리에 축약, 히읗, 디귿이 만나서 이런 현상을 이제 규칙이 있는데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나 지읒 같은 소리들은 이것에 거센 소리가 있는 소리들이죠. 그치? 얘네들이 히읗을 만나면 거센 소리화 됩니다. 축약돼서 크, 트, 프, 트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요. 히읗이 앞에 오건 뒤에 오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를 이제 축약이라고 하고 이런 음운 변동의 현상의 한 종류인데요. 음운 변동 현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발음되면서 주변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소리가 변화되면 변동이라고 하고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체, 동화, 축약, 탈락.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볼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교체는 뭐냐면은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다와 같은 거죠. 시옷이 끝에서 발음 안 되고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하는 거. 무릎, 피읍 끝소리에서 발음 안 되고 비읍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거.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 거. 겹받침 같은 경우 할 때 여기서 비읍만 선택되는 거. 이것도 교체죠. 그다음에 동화. 동화는 이제 비음화 같은 것들 있고요. 비음화 그때 내가 꽃만 얘기할 때 얘기했죠. 꽃만 뒤에 오는 미음이 비음이거든. 얘 때문에 치읓이 디귿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교체에 의해서 디귿이 되었다가 디귿과 미음이 만나 이 디귿이 니은이라는 비음이 되는 니은의 비음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동화이고요. 축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키역, 티귿, 키읔, 티귿, 티읕, 피읕, 치읓이 되는 이런 현상. 이제 축약, 히읗 같은 예 또는 모음도 축약이 되죠. 맞춰서, 맞추어서가 이제 축약돼서 맞추어서 이렇게 되죠. 모음 축약 대표적인 예. 히읗, 모음. 그 다음에 탈락 같은 경우에는 의가 잘 탈락돼. 매개 모음 의가 탈락되거나 또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리을이요, 리을. 다시 써줄게. 의가 언제 탈락돼? 쓰다에 어서가 붙어서 써서 이렇게 탈락되죠. 그리고 바느질 할 때 바느라고 질이 합쳐졌는데 여기 리을 탈락됐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음운의 변동 형상 4가지가 있는데 크게 4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축약 나타나서 오른쪽에 이제 3번 나타 할 때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발음되냐면 얘는 히읗이 탈락돼요. 그래서 그냥 나아예요. 나하가 아니라 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히읗의 탈락. 얘는 히읗과 다른 자음이 만났을 때 자음에 축약이 일어나서 거센 소리가 되는 거센 소리 대기 현상.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자, 이렇게 발음이 될 때 의문의 변동 현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 나타, 의문의 축약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다음에 히읗이 탈락되었다라는 거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봐봐, 히읗이 받침에 왔을 때 우리가 앞서서 음절 끝소리 규칙 공부할 때 히읗은 자음에서 여기 어디였어? 여기 공부할 때 이상하게 히읗은 없었잖아. 히읗 여기 없었죠. 근데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끝소리에 혼자서 쓰이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좋다 할 때 봐봐, 아 참 좋다 할 때 히읗 디귿 만나서 티읕으로 축약되죠. 또는 좋은데 할 때 좋은데라기보다는 좋은데 이렇게 히읗 탈락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음운 변동 현상에 의해서 히읗이 끝소리에서 제대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되긴 하지만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따로 이렇게 항상 그렇다라고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비밀을 이제 알았죠. 자, 다시 95쪽에서 이제 4번 갈게요. 문이를 문이로 발음하면 안 되나요? 이거 올바른 발음인가요? 이거 틀린 발음이죠? X. 왜요? 의의 발음에서 우리가 90쪽에서 이중모음 의를 발음할 때 의의 발음에서 문의와 같이 니은이라는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경우 이중모음 의가 단어의 두 번째 이상 음절에서 발음될 경우 민주주의 할 때 마지막 음절이죠. 첫 음절이 아니죠. 얘는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했고 의 할 때 얘도 이로 발음하는 거 허용한다고 했죠. 대신 첫 음절은 반드시 의로만 원칙적으로 발음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의 할 때 이 조사 얘는 조사이기 때문에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음 뒤에서 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런 단어들이 또 여러 개가 있죠. 다시 떠올려보자. 무은이도 있고요. 띄어쓰기라고 발음해야 된다. 그리고 한이바람 내가 읽어줬죠. 한이바람. 서풍을 나타낸다라고 했고 희망이라고 발음한다. 희망. 또 뭐가 있을까? 네, 요런 것들이 있다. 닐리리 할 때 닐리리야 할 때 니로 발음해야 되겠죠? 자음 뒤에 나오는 경우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적어보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이제 3번에 썼던 거 이제 지울게요. 설명했으니까. 다음 5번 어떻게 어떠해 야 어떠해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어떻게 얘는 네,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 어떻게 자체가 무엇의 준말이냐면 어떻게 해 얘의 준말이에요.
어떻게 또는 이제 어떡하다에서 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떡하다. 어떡하다라는 말은 어떠하게 하다 에서 온 거고요. 어떠하게 하다는 어떻게 하다에서 온 거죠. 와, 뭐냐,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는 무엇이냐? 이 어떻게, 어떻다는 뭐냐?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것도 뜻이 되게 애매해요. 성질이라든지 형편이 또는 어떤 상태가 어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는 순간에는 그 정확한 어떤 의견, 성질, 형편, 상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아직 미정되어 있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물어볼 때 어때? 어떻게 해? 어떻게 되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떠해는 틀렸고요. 어떻게가 맞아요. 어떻게 하다의 준말이고 이것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사실은 단어의 원래 뜻을 원래 어떻다란 단어를 아는 의미에서 안다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해를 우리가 익숙하게 썼을 때는 어떠해라고 쓰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날 거야. 근데 얘는 틀렸고 어떻게가 맞다는 거. 어떻게 해의 준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오른쪽 마지막 6번째. 왠지 웬일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이미 학습지에서 공부했으니까. 왠지, 왜인지의 준말, 그 외에는 다 when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웬 일이냐, 웬 떡이냐, 아니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웬은 그 뒤에 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떤 뭔가 놀라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는 관형사예요. 관형사. 관형사는 뒤에 일, 떡, 사람과 같은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을 수식해 주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거 왜 이렇게 적어주냐면 사실 서로 다른 단어라는 거죠. 뒤에 오는 말과. 그래서 띄어쓰기 하는 게 맞아요. 띄어쓰기 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 할 때 이 웬일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야. 웬일이니 하잖아. 웬일이니 그러면서 얘네가 서로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웬일은 붙여 쓰는 게 맞아요. 글씨가 엉망이구만. 웬일만 붙여 써도 돼요. 근데 나머지 경우 웬 떡이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아니 웬 나비가 날아오는 거야 라고 할 때 나머지 단어들은 항상 같이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되지 못했고 웬일은 하나의 단어니까 붙여 써도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 맞춤법 상에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알아보면서 새로운 또 사실도 알았어요. 무물 변동 현상이라든지 축약, 탈락이라든지 어떻게 해의 준말이 어떻게 해, 다 또 연음 규칙 다시 한번 봤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1번에서 리을 기억 요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데요. 예외사항 하나 있었어요. 리을 기억이 받침이 왔을 때 기억으로 발음하는 게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우리가 겹받침의 발음에서 영상으로 짧게 복습을 할 때 그 3분짜리 영상에서 막다, 말가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지만 리을 기억 맑게 뒤에 개나 고와 같이 또는 박다처럼 개, 고 또는 뭐가 있을까 또 북다 있죠. 북다에 개, 고와 같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경우 리을 기역이 리을로 발음된다. 이것도 꼭 적어주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고, 받고, 붙고가 너무너무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맑고, 밝고, 불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외. 요거는 1번에 왼쪽에 빈자리 있었으면 적어보시고 자리가 없다 하시면은 요렇게 꼬랑지 내서 아래 95쪽 아래라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맑게, 밝게, 붉게처럼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 리을로 발음하는 것이 예외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모든 겹받침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발음한다. 땡! 리을로 발음될 때도 있다. 언제? 개, 고와 같은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뒤에 왔을 때 그 예는 뭐가 있어? 맑게, 밝게, 붉게. 됐죠? 자, 그럼 95쪽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96쪽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밑줄만 쳐줄게. 밑줄 친 거 보고 기억하세요. 겹받침 리을 기역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기역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그렇지 맞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연음이라고. 아는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이므로 뒤에 것인 기역이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된다. 됐죠? 음절 끝소리 규칙, 연음 규칙 이렇게 발음된다. 근데 그 예외사항 뭐가 있었다고? 예외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96쪽까지 수업을 마쳤습니다.